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고1 공통국어 2 천재 김종철 교과서의 올바른 표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한글 맞춤법의 기본 규칙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바로 표음주의와 표의주의입니다. 자, 표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 것. 그리고 이제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 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자, 우리가 바다 이런 거 그냥 소리대로 그대로 적은 거예요. 가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겁니다. 이런 거는 표음주의대로 적은 거고요. 표의주의대로 적은 거는 이를테면 이제 꽃이 이런 거 우리가 발음은 꽃이라고 되지만 그렇게 적지 않고 꽃이라고 적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자, 우리가 소리대로 적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게 표기에 쉽기 때문이에요. 표기하기가 더 쉬우니까. 자, 그런데 표의주의, 어법에 맞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원형을 밝혀 적어야 의미를 파악하기 쉬우니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음주의와 표의주의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그럼 한글 맞춤법 규정 중 소리에 관한 것. 자, 제5항입니다.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된소리로 적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역과 비읍, 받침 뒤에서는요. 예외 없이 된소리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조건 된소리로 발음되니까 그거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싹둑 같은 거요. 우리 발음할 때 정말 자연스럽게 싹둑이 됩니다. 싹둑. 그죠? 그래서 이건 기역 받침 뒤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디귿이 된소리로 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요거를 뚝이라고 적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예를 들면 이제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나 이제 이런 거 뒤에서 나는 된소리,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된소리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 같은 거요. 이거 어깨 이렇게 충분히 발음할 수 있는데 어깨로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어깨로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표기에도 반영해서 어깨로 적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언제나 예외 조항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만 자,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경우에도 기역, 비읍은 원래는 된소리로 적지 않지만 만약에 이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 똑똑하다처럼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쌍디귿 그냥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외에 좀 정확히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된소리 규정이었고요. 다음. 자, 디귿, 티읕,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희가 오면 그러면 지읒, 치읒으로 소리 나도 디귿, 티읒으로 적는다. 그러니까 국외음화의 환경에서 우리가 디귿, 티읒으로 그냥 적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구지로 발음은 나지만 구지로 적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한자음 여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오면 여요, 유, 이로 적는다라고 하는 거, 이런 특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이에요. 자,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자, 우리가 어간이 뭐고 어미가 뭔지를 한번 좀 체크해 둬야겠네요. 자, 우리가 먹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때 먹어서, 먹으니, 먹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요런 거. 요때 이 앞부분, 변하지 않는 이 앞부분 어간이라고 하고요. 자, 이 뒤에 마구마구 활용하는 부분, 요거를 우리가 어미라고 합니다. 자, 이 어간과 어미 구별해서 적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서 한 개의 용언이 됐는데 그때 앞말의 뜻이 유지되면 원형을 밝혀 적고요. 본 뜻에서 멀어졌으면 밝혀 적지 않는데요. 자,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늘어나다라고 할 때 이거는 늘다라고 하는 앞말에 그 원형 그 본뜻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어나다라고 적지 않고 그냥 늘어나다라고 적습니다. 자, 그런데 사라지다 자, 사라지다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앞말 이게 원형이 남아있지 그 본뜻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라지다라고 적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의미입니다. 자, 다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건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언제나 여기 다른 부분 봐야겠죠. 자, 그런데 이나 위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품사가 바뀌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넘어로 적지 않고 넘어라고 적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지붕, 이것도 여러분 집 더하기 옹이 붙여가지고 지붕이 된 겁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요. 또 이제 뭐 주검, 이거를 이제 죽 더하기 엄인데 그거를 그래서 합쳐서 주검으로 원형을 밝히지 않고 적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사이시옷 표기입니다. 자,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일단 여기 있는 경우의 수를 좀 볼게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경우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 중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이 케이스인 거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 순우리말이랑 한자어로 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이 케이스. 자, 그래서 여러분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순우리말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합성어여야 해요. 그리고 모음으로 끝나야 해요.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것들 중에서 이 케이스가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문제로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한자어끼리 합성된 거 사이시옷을 적지 않아요. 특정한 예외가 아니라면요. 그리고 합성어가 아닌 경우에 파생어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자음으로 끝나면 적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 조건들, 기본 조건들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으로 여기에 있는 나머지 이 조건들을 볼게요. 자,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 자, 여기 나와 있죠. 만두, 국. 자, 우리 만두 더하기 국을 했더니 갑자기 꾹이 쌍기역으로 발음이 나는 거예요. 된 소리로. 이 경우에는 이제 만두, 국,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난다 라고 하는 그 조건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 뒤마당 합치면 뒷마당이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납니다. 이거 뭐냐야, 뒷말의 첫 소리 이거 미음, 니은 앞에서 니은 소리가 갑자기 덧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붙인다. 다음 깨입, 우리 이거 발음하면 깻잎 이렇게 발음하죠. 자, 지금 어디에도 니은이 없는데 니은 뒷말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고 있어요. 이 경우에도 우리는 사이시옷을 붙입니다. 자, 이렇게 사이시옷 조건 관련해서 문제가 제일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띄어쓰기입니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는 게 원칙이고요. 의존명사는 띄어써야 되고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도 띄어써야 되고요. 보조용어는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너만큼, 이 만큼이 조사예요. 그러니까 앞말에 붙여 써야 됩니다. 한 것 같아, 것이 의존명사입니다. 띄어써야겠죠. 자, 두 번, 이 번도 의존명사예요. 띄어써야 되고요. 사과하고 싶어, 이거 보조용어이죠. 띄어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띄어쓰기까지 좀 봤는데요. 우리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사이시옷 조건에 대한 그 표예요. 그래서 어떨 때 사이시옷을 쓰는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 건데요. 하나씩 볼게요. 본비는 1단계에서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로 정해지겠군. 그죠? 본비는 자음으로 끝나잖아요. 지금 미음으로 끝나니까 1단계에서 정해집니다.
버스비는 2단계에서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로 정해지겠군. 자, 버스비 여러분, 순우리말이 없습니다. 버스라는 외래어와 비라고 하는 한자어. 그래서 이 외래어와 한자어의 그 합성이기 때문에 2단계에서 이제 정해집니다. 3번, 목감기는 3단계에서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로 정해지겠군. 자, 여러분, 목감기는 지금 목감기의 합성인데 이 기억이 지금 자음으로 끝나고 있죠. 그래서 모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1단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4번, 나룻배는 3단계에 가서 3-1 조건을 충족한다 돼 있죠. 네, 나룻배는요 여러분,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케이스죠. 그래서 3-1에 해당합니다. 다음, 뒷일은 3-3 조건을 충족한다 돼 있죠. 뒷일, 여러분 이거 뒷일 이렇게 해서 니은 받침 그 소리가 덧나게 됩니다. 그래서 3-3 조건이 맞아요. 자, 이렇게 사이시옷 관련된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